Наша розвідка фіксує не лише передачу зброї з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до Росії, але й передачу людей. I can't confirm those reports at this point in time. It's something that we will certainly continue to investigate. If that is the case, it's serious, obviously. 북한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가담한 것은 유엔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아야 할 불법적 행위입니다. 또한 우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가능성을 열어놓고 필요한 부분 검토하겠다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자, 북한 러시아 파병 정황들이 너무 많이 쏟아집니다. 이제 정황 단계나 거의 증거 단계로 갔죠. 자, 그런데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의 대가일까? 이걸 러시아로부터 받고 파병하고 이런 거 아닐까라는 얘기가 나오죠, 지금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 발생하거든요. 오늘 러시아 대사를 초치했어요, 우리 외교부가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주한 러시아 대 초치 부른 거예요. 들어오세요, 외교부로. 그러면서 이거 불법적인 군사협력, 이거 파병, 이거 우려 그리고 항의를 전달한 겁니다. 이거 도대체 뭡니까? 설명해 보세요. 해명해 보세요. 한 거죠. 러시아 대사에게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국방부가 밝혔어요. 지금 다양한 가능성,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리가 살상 무기 지원,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파병을 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럼 우크라이나 쪽에 우리가 무기를 좀 본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 가능성 열어두겠다는 거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국방부와 함께 논의해 필요한 조치들 검토되고 강구될 것. 이 필요한 조치는 여러 가지가 지금 얘기되고 있어요, 지금요.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 좀 전문가 모시고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전화 인터뷰입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연결돼 있습니다. 김열수 실장님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자, 시간이 벌써 뭐 많지 않아서 제가 속도 좀 내보겠습니다. 뭐 궁금한 게 참 많은데 우선 북한이 뭐 우리 당국에서 밝힌 뭐 12,000명 뭐 이렇게 뭐 3,000명 얘기 나오는데 자, 파병입니다, 지금요. 파병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자, 그럼 가장 궁금한 거는 북한이 뭔가 대가를 받았을 거다. 예를 들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무기 기술을 받은 거 아니냐, 아니면 재래식 뭐 무기 개량 이런 걸 받은 거 아니냐, 또는 돈을 직접적으로 받은 거 아니냐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거 전부 다 아마 받았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장비 지원이 제일 컸을 텐데요. 예. 아마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최고 좋은 성능의 공군 전투기를 받겠다고 얘기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 지원 같은 경우에는 ICBM의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다탄두 기술, 정찰위성 기술, 그리고 이제 핵추진 잠수함 지금 계속 북한이 여기에 뭐 이렇게 정성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첨단 군사 기술 지원을 아마 좀 러시아로부터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지금 말한 것처럼 돈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러시아가 이제 워낙 급하니까 용병을 모집하는데 용병들한테 300만 원, 400만 원 월 준다고 얘기했고요. 특히 이제 쿠바군 같은 경우에는 오게 되면은 쿠바 군인들이 받는 봉급의 80배를 주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12,000명이 가게 되면 이게 북한 군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 여기에 참전하는 군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모두 다 통치자금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자, 일단 아까 뭐 전투기, 뭐 최신 전투기 또 혹시 러시아가 북한 넘겨준 거 아닌가, 이럴 때 또 우리가 또 긴장하게 되는데 지금요, 북한의 이 러시아 파병 전 세계가 지금 촉각인데 막상 북한 매체엔 보도가 없습니다. 침묵하고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런다고 봐야 됩니까? 예, 18일 날 국정원에서 특별 보도 자료를 내서 18일부터 따져서 오늘까지 하면은 그냥 나흘째 되잖아요. 예. 그 나흘 동안 북한 매체에서는 보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 스스로는 이것을 좀 숨기고 싶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수혜로 민심도 흉흉하고 또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불량 국가라고 또 지킬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숨기고 싶었을 텐데 국정원에서 이제 이거를 발표를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 가지고 예. 지금 이 1,500명이 이미 러시아로 이동을 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의 참전 사실을 확인을 해줬고 예. 그리고 2주 전에는 북한군 6명이 사망했다.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우리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서 알렸거든요. 예. 아마 곧 이제 북한 스스로 북한 내부에 이런 얘기들이 오가게 될 텐데 아마 이 정도 되면 북한도 더 이상 이걸 숨기지 못하고 아마 그때쯤 발표하지 않겠는가. 숨기고 싶었는데 이게 들통이 난 거죠. 자, 지금 북한군 이미 뭐 파병이 돼서 뭐 군복도 지급받고 이런 영상까지 나왔는데 그리고 또 더 갈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자, 이 북한군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건데 최전방이나 위험 지역에 투입돼서 이른바 총알바지가 될 가능성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전혀 그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고요. 아무리 이제 폭풍 군단의 특수부대 요원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한계는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러시아하고 북한군의 연합훈련한 경험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투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지형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극복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 이게 이제 부대 편성이 단일 부대 편성이 될지 그렇지 않으면 찢어져 가지고 러시아 군대의 이하의 어떤 부대로 각각 이렇게 들어갈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굉장히 식사 문제도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총알바지의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죠. 지금 이 파병될 북한군 아무래도 이런 위험 지역에 뭐 갈 가능성이 많다 보이는데 만약에 북한군 가운데 탈영병이 나오면 이게 유럽 쪽으로 탈출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미 이제 한 2주 전에 18명이 탈영했다고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인원이 많이 가게 되면 이런 탈북의 가능성이 굉장히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탈영의 가능성이 굉장히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럽 쪽으로 서유럽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상 접촉 단계에서 뭐 몇 발만 가면 우크라이나로 갈 수 있으니까 우크라이나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보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들이 일종의 이제 이 북한군의 여기 참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 군 당국에서는 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뭐 군사 요원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는 걸 검토 중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거를 뭐 논의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대신에 이제 요원들을 일부 파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파견할 수 있다는 것은 단위 부대로 파견하는 거는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하기 위해서 팀을 편성해서 보낼 수도 있고요. 또 북한군 활동에 대한 첩보나 정보를 획득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낼 필요도 있고 또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면 아무래도 이제 포로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게 되면 이 신문 과정에서 도움을 또 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소규모의 정보 심리 요원들이 파견될 가능성도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에 대해서 우리 한국 정부가 견제해온 것은 인도주의적 지원과 비살상 무기 지원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번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통해 가지고 살상 무기의 지원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도 아마 심층 깊게 검토할 텐데 아무래도 미국을 포함해서 나토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면서 같이 여기 정책 공조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좀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북한 군이 러시아를 위해서 전투에 참여하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지금요. 근데 네네. 만약에 향후에 한반도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다면 러시아군이 북한 파병을 할 가능성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파병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죠. 이게 단지 6월 19일 날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적 협정에 거기에 뭐 전쟁이 일어나면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지원을 하도록 돼 있다. 이 제4조에 근거해가지고 예. 지원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여기에 협정은 협정이고 문제는 더 중요한 것이 이번에 이제 이 12,000명이 파병이 되면 그중에 예. 상당수가 희생이 되지 않겠어요? 예. 희생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러시아는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 그렇다라고 하면 향후에 한반도에서 이런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전쟁 상태가 되게 되면 아마 러시아는 직접적으로 우리 한반도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왜 러시아에 파병을 했느냐? 바로 북한의 미래 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에 들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 20여 초 남았는데 제가 마지막까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네네. 이 상황 중국은 굉장히 불편하게 보고 있을까요? 네, 그게 중국은 아무래도 좀 불편하게 보고 있고요. 중국 스스로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이제 내용도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만큼 이게 이제 불편하다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내일 모레 어차피 이제 지금 그 브릭스 회의가 예. 러시아의 카친에서 열리잖아요. 예. 열리게 되면 아마 푸틴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예, 김현수 시장님 시간이 다 네네. 됐습니다. 다음에 한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